북한이 지난 12일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무력 시위가 아닌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은 올해를 러시아와의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밀착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SA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7발을 12일에 발사를 했는데 이게 또 하필 키 리졸브 연습 종료 전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특징적인 것은 북한 측에서는 보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특히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경우는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그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SA 계열의 미사일을 7발을 쏜 것을 확인을 하고 곧바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SA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러한 그 미사일 가운데 특히 SA-5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260k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장거리고 이번에 처음 공개가 돼서 우리 당국에서도 매우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분석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던 날, 첫날 북한에서 또 미사일 도발을 했었거든요. 아울러서 그 북한에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북침 핵전쟁 연습인 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세례를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그 협박성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곧바로 북한에서 스커드 C 계열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었고요. 또 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기 마지막 전날인 어제 또다시 동해상에서 SA 계열 7발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처럼 분명히 키 리졸브를 겨냥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측에서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하신 것처럼 합참은 이번 훈련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으면은 특히 올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군사훈련을 할 때 항상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전을 기획을 하고 지휘를 했다는 게 북한 측의 공식 매체들의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나 최영희 같은 가장 북한 군부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장갑차를 타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 들어서 그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의 군사 지도력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군부가 구성이 되고 이러한 그 체제를 통해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그 하나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 들어서는 김정은이 모든 그 북한의 군사훈련장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지휘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어제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SA-5 이런 발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이처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남한 사회에서는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 시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한반도 사드 배치 같으면은 아무래도 그 외교적인 파장이 큽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서는 매우 신중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그 한반도에 있어서 사드 배치가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2011년인데요. 당시에 그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발언이라면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언급을 내놓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먼 장군은 곧바로 논란이 되니까 자기 발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년 가까이 한미 양국은 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었지만 알고 봤더니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또는 여러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부지 선정과 사드 배치에 따른 전략적 효과 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전 조사를 끝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 국방부에서 커비 대변인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번 주에 들어서 지난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부지조사 끝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5년 만에 아니면은 부지조사가 이루어진 지는 1년 만에 미국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배경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달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그리고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좀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갈등 기류가 감지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여러 차례 그 시각이 다른 경우는 있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또 다뤄야 될 시각이 분명히 다른 것은 중국의 변수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어떤 경쟁자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는 함께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결코 함부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 사드가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결국은 한중간에는 다뤄져야 될 문제라면은 먼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큰 또 외교적인 그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안보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편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관계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선포가 된 건가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해 최영애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라브로프 외무상과 그리고 대통령까지 만나서 당시에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공식적인 발표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5월 달에 2차 대전 전승절 기념 행사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까지는 초청받은 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북러 간의 이러한 서로가 친선의 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만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하는 그런 전승절 기념 행사가 가장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그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민간 교류 또는 국가 당국 간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친선이 굉장히 더 강화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중국이 과연 북중 간의 이러한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바라보냐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가 가까워지는 걸 중국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가 김정은의 롤러코스터식 인사, 계급장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홍콩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임한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왕별이라고 하는 이 차수 계급장도 띄었다 붙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3달 정도 차수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요. 또 곧바로 이제 대장으로 내려갔었고요.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북한에서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해당하면 대장인데 별 4개에 해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이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은 지금 별 하나인 소장 계급장까지 내려가 있고 이처럼 북한의 장성들의 계급장은 결국 붙였다 뗐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롤러코스터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계급장을 비유를 해서 이제 견장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급장을 주고 띄었다를 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김정은은 스스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장성들의 무한 충성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조직을 수시로 바꿈으로써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현재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편 개성공단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개성공단 그 토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제 출범을 한 이후에 당시에 북한에 있는 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그 입주하는 우리 기업 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2015년 그러니까 올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북측에서 우리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먼저 통보를 부과하겠다고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당국과 당국 간에 북측과 협의 채널이 있거든요. 이 남북 개성공단 공동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측에서 내부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현재 남북이 합의한 합의의 틀인데 이런 합의 틀을 무시하고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측 기업의 토지 사용료를 이제는 부과하겠다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북측 간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만나서 논의를 하자 그랬는데 북측에서 전혀 호응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시한폭탄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그 협의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또는 외부 변수에 맞물려서 돌아갈 경우에는 2013년도에 당시에 그 5개월 이상 개성공단 폐쇄했던 그런 그 악몽이 있는데요. 그런 악몽까지도 이제는 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토지 사용료 부과 문제뿐 아니라 북한이 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문제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제2의 가동 중단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제2의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재가동에 들어가선 남북 간에는 이제 발전적 정상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다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또는 그 개성공단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이 가동되는 이런 그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시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합의의 틀이 느슨한 점이 있었고 그러한 느슨한 점을 이용해서 북측에서 계속 우리 남측에 있는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개성공단의 본래 취지, 그러니까 남북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토지 또는 노동력을 가지고 이런 민족 경제 공동체 이런 성공 사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남북 간에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쁜 선례를 또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측과 협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사용료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자세로 남북과 협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발전적 정상화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양측이 협의를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